자, 레노베이션부터 스테이징부터 가격 설정까지 전체적으로 너무 밸런스가 전문적으로 핸들링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팅 가격은 안녕하세요. 집박사 오박사 오세한 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판매하실 때 같은 아파트에 혹은 같은 동에 비슷한 스펙의 많은 아파트들이 동시에 매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판매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실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고객님들이 판매를 하실 시점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실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먼저 좀 따분하긴 하지만은 판매할 때 필수적으로 어떤 컨디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체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유 형태에 따라서 지금 팔려고 하시는 아파트가 투자 임대용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판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자가용으로 실거주로 사시다가 파시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판매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먼저 투자 임대용일 때는 현재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보내신 다음에 판매를 하실지 이런 부분들이 판매를 하는 과정이나 판매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은 장점은 일단은 렌트를 계속 받고 계시는 상태에서 리스팅을 하기 때문에 공실률이 최소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빈집세나 엠프티 홈 텍스나 스페큘레이션 텍스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리스크가 제거되는 거죠. 그 대신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은 판매 과정에서는 사실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판매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임대법적인 부분보다 좀 판매 과정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임대법자에 관한 것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임대용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캐나다 밴쿠버는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서 노티스 기간이나 어떤 실수가 있을 때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와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데요. 쇼잉을 한다든가 할 때 매번 알려드려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이런 협조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협조적이지 않을 때 쇼잉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많은 케이스에서 그 세입자가 저희가 쇼잉하는 과정에서 사진 촬영할 때 프라이버시 문제를 클레임한다든지 소지품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방문객이 다닐 때 뭐 신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청결이나 청소 문제를 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디스풋을 신청해서 RTV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발생되어서 저희가 집을 팔 때는 바이어에게 보통 베이컨트 포지션, 집이 비어진 상태로 키를 넘겨준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요. 세입자 문제로 인해서 베이컨트 포지션이 되지 않았을 때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바이어는 세입자가 있는 유닛을 사기를 꺼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적인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컴플리션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노티스를 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판매 기간이 넉 달, 다섯 달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구매자도 선호하지 않고 판매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임대용 아파트 중에서 세입자가 없는 경우로 파신다면은 세입자가 없는 경우로 하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갔을 때, 자, 그 타이밍에 판매를 결정하시는 부분, 혹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뮤추얼 어그리먼트를 작성하셔서 세입자가 그 기간에 나가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냥 세입자에게 한국적인 정서에서 집 팔려니까 나가주세요. 이런 것은 밴쿠버에서는 위법입니다.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하실 때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집이 비어 있으면은 공실로 인한 렌트비 손실이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예상하셨던 판매 기간보다 그 세일 기간이 늘어났을 때, 바이어 마켓일 때, 경기가 침체됐을 때, 이때는 6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빈집세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되고요. 장점은 많습니다. 일단은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빈집일 때는 매매 과정에 우리가 다양한 옵션을 가지게 되죠. 레노베이션을 하기도 용이하시고 스테이징을 하시기에도 용이하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징 상태나 청소 상태를 유지해서 쇼잉을
원활하게 아주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죠. 준비 과정이 원활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에 빠르게 판매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공실로 인한 손실을 저희가 보상받으실 수 있을 정도의 판매 가격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무리 컴플리션 과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세입자가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인스펙션 과정에서 합의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마지막에 포지셔닝을 위한 청소를 하실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자 임대용 콘도를 판매 시에는 또 좋은 점은 스테이징이나 레노베이션 이런 비용들이 저희가 세무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렌트 수입이나 그다음에 매매 차익을 레노베이션이나 스테이징을 통해서 극대화시켜서 또 그런 비용들은 경비 처리를 하면서 최대 이익을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유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분명히. 제일 먼저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법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플리핑 텍스나 여러 가지 세금 저항들을 꼼꼼히 점검하셔야 되고, 자, 2025년부터는 플리핑 텍스나 이런 세금들이 연방정부에도 생기고 주정부에도 생기고 이중 삼중으로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노베이션이나 스테이징을 할 때는 최대 가성비, 인풋 대 아웃 대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레노베이션을 하실 때는 스트라타나 시청의 허가 사항들을 잘 적법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 주인이 살고 계시는 실거주용 아파트를 팔 때는요. 저희가 일단은 실거주를 하고 계시면은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스테이징을 하시기에는 용이하지가 않죠. 비즈니스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나 이런 경비 처리가 용이치 않고요. 그래서 자금을 많이 투자하시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계속 생활을 같이 가족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쇼잉 컨디션, 청소 상태나 스테이징 상태를 유지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덜 불편하시면서도 효율적인 그런 솔루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거주용은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현재 상태 그대로 as it is로 빠르게 리스팅해서 파시는 방법인데, 이럴 경우에는 원하시는 판매 가격과 시점을 얻기가 막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리스팅 가격을 설정하시고 차후에 들어오는 오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내고를 하실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도 최대한 필수적인 업그레이드, 카운터탑을 바꾼다든지 너무 노후화된 어플라이언스를 바꾼다든지 그런 필수적인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좀 감소하시고 불편함을 가장 실효적인 방법으로 그 환경 속에서 최대치 가격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제 사례에서 한 건물에서 똑같은 스펙을 가진 매물들이 어떤 전략들로 접근하고 있는지 실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자, 고객님들은 어떤 전략으로 아파트를 파실 전략을 세우셔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같은 건물이고요. 2베드, 2베드 댕이고요. 950 스퀘어피터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연식은 15년, 16년 된 아파트를 설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가장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전략적으로 접근한 그런 매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레노베이션부터 스테이징부터 가격 설정까지 전체적으로 너무 밸런스가 전문적으로 핸들링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팅 가격은 76만 9,800인데요. 800불 다운시켜서 거의 풀 프라이스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바이어 마켓에서 콘도 가격을 풀 프라이스 받기는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빈집 상태에서 레노베이션이 아주 전문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전문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바닥 색깔도 굉장히 모던하고 벽 색깔도 굉장히 공간이 넓어 보이는 밝은 미색깔로 잘 이루어졌고 스테이징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도 한번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특히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부님들이 의외로 어트랙션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밸런스를 맞춰서 완료가 되었다 생각하고요. 자, 임대용으로 관리했을 주택일 경우에는 이런 업그레이드 비용을 경비치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바이어 마켓에서 많은 비슷한 스펙의 콘도 매물이 나오는 시장에서도 거의 풀 프라이스를 받아서 이루어진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똑같은 스펙입니다. 자, 이번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카운터탑이나 기본 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만은 실거주를 하신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스테이징을 마켓업을 하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리스팅 가격에서 한 25,000불 정도 다운시켜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지금 이 위치가 코키틀람 센터 주변이기 때문에 방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으면은 동양인들이 많은 구매층을 이루는 지역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많죠. 그렇지만 실거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노력해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도 비슷한 스펙의 같은 건물의 아파트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투자적으로 접근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가 이루어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팅 가격도 가장 높고요. 79만 9천, 그리고 거의 풀 프라이스 79만 불에 팔렸습니다. 자, 모든 투자나 수익, 경비 처리 이런 비즈니스 관점에서 진행된 느낌이 보이고요. 풀 레노가 이루어졌고, 그다음 빈집 상태에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스테이징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장실 벽에 대리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레노베이션을 작정을 하고 최대 판매 가격을 내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절감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분이 했다고 보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판매 차익을 남기고 경비 처리를 하면서 프로핏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례는 실제 거주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최저 추가 비용으로 빠르게 리스팅해서 판매를 원하시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특별한 레노베이션이나 어플라이언스의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이 없이 as it is로 빠르게 리스팅해서 리스팅 가격을 적절하게 낮춰서 리스팅이 들어갔고요. 리스팅 가격은 69만 9천, 3번 사례보다 한 10만 불 정도 싸게 리스팅된 거죠. 그렇게 해서 판매를 이제 하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약을 해보면요. 같은 건물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다른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소유 형태에 따라서 투자 임대용이냐, 아니면 실거주용이냐, 아니면은 현재 투자용이라면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면 빈집 상태냐, 그리고 현재 재정 상태나 본인의 스케줄이나 타이밍에 따라서 as it is로 파실지 아니면은 인풋 아웃풋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하실지 스테이징이나 레노베이션을 하신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같은 인풋 대비해서 가장 효과가 좋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 실사례들을 통해서 아파트 콘도를 파실 때 많은 비슷한 매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기만의 강점과 전략으로 판매를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스를 들었기를 바랍니다.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집박사 오박사 오세안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박사 오박사 오세안 부동산 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